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길 위에 내던져진 한 여인의 운명은 끝난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희망은 어떤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하얀 입김이 흩어지는 찬 겨울밤, 김순자는 자신의 삶에 들이운 서리빨 같은 한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68회를 살아오는 동안 불 앞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박한 김치찌개 집에서 매일같이 끓여내던 국물의 김은 이제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의 온 세상은 딸 민지로 좁아졌다. 딸의 웃음이 자신의 행복이요. 딸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었다. 순자는 오랜 세월 동안 김치 한 포기 한 포기를 손수 담그며 딸을 위한 희생을 묵묵히 이어왔다. 김치를 절이는 그 손길에는 민지를 향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가게에 들르는 손님들이 어머니, 이 집 김치찌개가 최고예요라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 어떤 칭찬도 민지의 미소만큼 값진 것은 없었다. 어릴 적부터 책을 붙잡고 사는 민지의 모습은 순자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도 민지의 학원비만큼은 반드시 챙겼다. 딸이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시 공부까지 뒷바라지하여 마침내 민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지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기죽지 말고 가야 해. 민지의 간곡한 말에 순자는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을 혼수로 내놓았다. 삶의 터전을 내어주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우리 민지는 잘 살겠지. 딸의 행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민지가 제안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아. 그 말이 순자의 귓가에 울렸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집과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행복의 순간이었다. 딸의 집에 들어선 후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엄마, 부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민지의 말투에 담긴 냉담함을 느끼면서도 순자는 그저 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퇴근한 사위가 순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순간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숨이 막혀왔다. 민지를 바라봤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딸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민지는 침묵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내가 내 딸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순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민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다 너 위해서. 제발 엄마, 우리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순자는 집을 나섰다.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길거리는 한산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낡은 코트를 여미며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번졌지만 가슴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집안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아른거렸다. 그곳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순자에게 금지된 공간이 되어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인생이 무의미해진 듯했다. 길 한쪽에 멈춰 선 순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눈이 더욱 세차게 내렸고 메마른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샘솟았다. 서울역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김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가지게 된 새로운 의미를 되새겼다. 아, 또 이 겨울을 버텼구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이 이제는 생존에 대한 확인이 되어버렸다. 1년째 노숙자 신세. 사전에서 찾아볼 법한 단어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정의하는 말이 되었다. 처음 거리로 나왔을 때 머릿속은 완전히 멍했다. 평생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딸에게 당한 배신은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만 같았다.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서울역 앞 벤치는 그저 발길이 멈춘 곳일 뿐이었다.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순자의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더욱 순자의 고립감을 키웠다. 모두가 따뜻한 코트에 목도리를 칭칭 두르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순자는 마치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배에서 울림이 느껴졌다. 집에서는 찬바람 막아가며 김치찌개 국물을 끓였었는데 이제는 그 맛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었다. 한 숟갈의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메어 있었다. 1년 동안의 노숙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노숙을 한 첫날, 저녁이 찾아오자 거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바닥에 깔린 종이 상자가 어떤 이에게는 침대가 되고 길모퉁이에서 피어오르는 모닥불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되었다. 순자도 낯선 이들 사이에 웅크려 앉았다. 온기를 찾아 그들과 함께 움츠렸다. 처음이세요? 허름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 순자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응하는데 시간 걸릴 겁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여기선 누구도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순자는 오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노숙 생활 3주째에도 순자는 여전히 길거리를 떠돌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골목길의 어둠도 더는 무섭지 않게 느껴졌다. 생존은 공포보다 강했다. 그날 작은 희망의 불씨가 순자의 가슴에 피어올랐다.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노숙자가 달콤한 제안을 했다.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줄 테니 돈을 조금만 달라. 순자는 남아있던 돈을 모두 모아 건넸다.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어요. 그 약속에 의지하며 순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순자의 돈도 함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순자는 손끝의 시림도 가슴속의 얼음장 같은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더는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다. 정말이지, 이대로 사라져도 누구 하나 찾지 않을 인생이었다. 길 위의 삶은 잔인했다. 아무것도 없는 순자에게 누군가 다가와 썩은 빵을 던져주고 갔다. 순간적으로 망설임이 찾아왔다. 인간의 존엄성과 배고픔 사이의 줄다리기. 하지만 결국 배고픔이 이겼다. 썩은 냄새가 나는 빵을 손으로 뜯어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젊은 사람들도 일 못 구하는데 저런 노인은 무슨 희망이 있다고? 저러고 사느니 그냥. 뒷말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내려앉았다. 나는 이제 이 사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쉼터를 만난 건 그 이후였다. 그곳에는 순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들끼리 서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기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누군가 내민 종이컵을 순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뜨거운 된장국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손이 덜덜 떨렸다. 어르신,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쉼터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컵을 쥐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의 계획은 없었다. 그러자 봉사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일부터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 그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쉼터 봉사자의 도움으로 순자는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건물 청소 일을 맡게 되었다. 일은 단순했다. 새벽 4시 전까지 출근해서 3시간 동안 건물 복도를 쓸고 닦고 쓰레기를 치우면 끝.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순자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렸다. 차가운 물로 바닥을 닦는 일이 이 나이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세 적응했다. 순자는 닦고 또 닦았다. 사무실 문 앞도 회의실도 대리석 바닥도. 누군가는 노인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수군거렸지만 순자는 묵묵히 걸레를 짰다. 김치찌개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식당은 깨끗해야 손님이 온다는 신념으로 매일 청소를 했었다. 이 일도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는 길이니 깨끗해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순자를 처음으로 불러 세운 사람이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다. 새벽 공기는 늘 차가웠다. 김순자는 두꺼운 목도리를 더 꽁꽁 감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눈이 내린 탓에 바닥이 얼어붙어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굴렸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얼어붙은 바닥에 반사되어 도시의 새벽을 희미하게 밝혔다. 매일 새벽 3시간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몸은 고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쓸모없다 하지 않았다. 딸의 집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달리 이곳에서는 그저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청소 도구가 든 카트를 밀며 복도를 오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닦고 있었다. 걸레질을 하며 먼지를 털어내는데 저만치서 한 남자가 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흩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빨간 긴급 스탬프가 눈에 띄었다. 저기요. 순자는 얼른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다. 급한 발걸음 소리만 희미하게 남았다. 순자는 서류를 손에 쥐고 주위를 둘러봤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던 순간 빌딩 한쪽에서 한 변호사가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다. 순자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떨어뜨리셨죠? 그가 놀란 얼굴로 순자의 손을 바라봤다. 피로에 젖은 눈빛이 순간 생기를 되찾았다. 아, 이거 대체 어디 있었어요? 방금 복도에서 주웠어요. 중요해 보이길래.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친절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서류 덕분에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겠네요. 순자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평소에는 그저 그림자처럼 지나쳤을 사람들의 표정을 지금은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피곤한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네, 엄청 중요하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일이 순자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의 작은 친절이라고만 생각했다. 며칠 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 복도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순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며칠 전 서류를 건네줬던 그 변호사였다. 그는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때 덕분에 재판에서 이겼어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주운 걸 돌려드린 것뿐인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이 주는 호의를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건물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창가에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 순자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는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김순자예요. 여긴 청소하러 오는 거고요.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박재훈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식사 자주 하세요? 아니요, 보통은 그냥 대충 해결해요. 순자는 말을 아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간혹 살 수 있는 저렴한 도시락이 전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순자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시렸다. 새벽 청소로 얼어붙은 손가락이 커피잔에서 전해지는 온기로 조금씩 풀려갔다. 그 온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김치찌개 하는 집이 없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김치찌개요? 그 단어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귀에 익숙했다. 네. 제가 원래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선 제대로 된 걸 못 찾겠어요.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배달도 여러 번 시켜봤는데 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고 뭔가 집에서 먹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김치찌개. 그녀가 평생을 바쳐 끓여온 음식. 그 익숙한 국물 냄새, 잘 익은 김치의 새콤한 향, 부드럽게 녹아드는 돼지고기의 맛이 떠올랐다. 박재호는 툭 던지듯 말했다. 아주머니, 혹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를 꺼내는 건 항상 쉽지 않았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김치찌개집 했었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요? 얼마나 하셨어요? 거의 30년요. 소박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평생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30년이요? 그는 놀란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엄청난 내공이 있으시겠네요. 어떤 스타일로 끓이셨어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요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다. 기억의 서랍을 열어 꺼내듯 조심스럽게. 난 생고기를 듬뿍 넣었어요. 숙성한 묵은지를 쓰고 육수도 따로 우려내서 깊은 맛을 냈고요. 김치찌개용 육수에도 비법이 있어요. 두부도 직접 만들었었죠. 손님들마다 맵기 조절도 해주고. 말을 하다 보니 순자도 모르게 옛 기억이 떠올랐다. 아들 같은 천진한 질문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들이었다. 아들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혼자 흐뭇한 표정이 되고야 만다. 덕분에 과거의 가게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줄을 서던 손님들. 사장님,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이 국물 정말 끝내주네요. 그 따뜻한 풍경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 김치찌개 하나로 민지를 키워내던 그 시절의 자부심이 다시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박 변호사가 무릎을 탁 쳤다. 와, 이런 김치찌개라면 무조건 성공하죠. 역시나 늘 밝고 환한 표정의 변호사님이었다. 행동과 말투, 절로 엄마 미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보다 개그맨이나 행사 관계자가 되었어도 잘했겠다 싶은 쾌활한 변호사님이었다. 순자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성공이요? 네. 요즘 SNS에서 맛집 하나 뜨면 대박 나는 거 아시죠?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특히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꾸준한 팬층이 있어요. 아주머니 레시피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치찌개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때는 그렇게 자신 있던 요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쉼터와 거리를 오가는 신세였다. 가능할까?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다. 그날 이후 순자와 박재호는 몇 번 더 마주쳤다. 우연인 듯 필연처럼 느껴지는 만남이었다. 박 변호사는 가끔 저녁을 함께 먹자며 근처 식당으로 순자를 불렀다. 저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해서요. 아주머니도 식사하셔야죠. 그와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고급 요리가 아닌 평범한 백반집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진짜 먹을 데가 없네요.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제가 끓이면 맛있을 텐데 말이죠. 순자도 아이가 된 것처럼 농을 주고받았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아주머니가 직접 해보세요. 순자는 얼어붙었다. 꿈에서 깨어난 듯 현실을 마주했다.
김치찌개 가게를 열라는 말씀이세요? 네. 꼭 가게를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침 제가 아는 분의 작은 상가가 비어 있어요.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서 1년 동안은 비워둬야 하거든요.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현실일까, 꿈일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노숙하던 자신에게 다시 가게를 열 기회가 주어진다니. 작게 배달업으로 시작해보세요. 재료랑 기본 집기들은 감사의 의미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손을 꼭 쥐었다. 아직도 망설여졌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가게를 열어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거리로 내몰리면 어쩌지?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세상은 더 혹독해졌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이 레시피 대박 날 거예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 한구석을 흔들어 놓았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이제는 차가워진 커피 속에 자신의 미래가 비치는 듯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주방 안에서도 바깥의 추위가 느껴질 정도였다. 김순자는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 위로 몸을 기울이며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다. 입안에 퍼지는 깊고 진한 맛이 오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딱 이 맛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맛, 자신의 삶과 함께 발효되어 온 맛. 딸에게 쫓겨난 후 노숙 생활을 거쳐서 이제 72의 나이에 순자는 다시 김치찌개 배달 전문점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주방 창가에 맺힌 서리를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몇 개월을 회상했다. 처음에 장사는 결코 쉽지 않았다. 가게를 연 지 일주일째, 배달 주문은 하루에 고작 서너 건뿐이었다. 빈 전화기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가게 안은 적막했고 김치찌개 냄새만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외부 소음과 냄비 끓는 소리만이 순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소리였다. 역시 너무 무리한 걸까? 불안한 속삭임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의심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실감했다. 순자는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거리에서의 삶과 쉼터에서의 나날들, 새벽에 청소하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도전해야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결심을 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손님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용기와 열정을 모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김치찌개를 작은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투명한 용기 안에서 빛났다. 그것을 들고 직접 법원 근처로 향했다. 아직 따뜻한 공기가 전해지는 용기를 품에 안고 추위를 뚫고 걸어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들러서 김치찌개를 한 통씩 건넸다. 이거 따뜻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요 앞에 개업을 했어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맛보세요. 수줍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홀로 찾아온 나이든 여성이 내미는 음식 용기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더니 호기심이 동한 듯했다. 어떤 변호사는 첫 숟갈을 떠 맛을 본 후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순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잡힌 깊은 주름이 미소와 함께 더욱 깊어졌다. 바로 저 사거리 아래 건물에서요. 제가 하는 가게입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샘플을 받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가 법조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영향력도 컸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순자의 김치찌개를 알렸다. 이 근처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하는 곳이 없었어요. 변호사들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 그날 이후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손님이 늘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예전 김치찌개집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김치찌개 하나 배달 가능한가요? 저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 사무실도 단체 주문 넣고 싶은데요. 주문이 쏟아졌다.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국자를 들었다. 끓는 국물을 퍼담으면서 몸이 기억하는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팔목의 통증도 허리의 불편함도 잊은 채 오로지 김치찌개에만 집중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고 가게 안은 배달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졌다.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된 것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변호사가 순자의 김치찌개 사진을 찍어 올렸다. 배달용기 안에 담긴 붉은 국물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화면 속에서도 생생했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김치찌개 발견. 그 짧은 글과 함께 올라간 사진이 순식간에 퍼졌다. 수만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고 법원 근처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다. 연예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는 사람들에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정성 들여 끓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정성에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의 가게 앞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희소성이 더 높아졌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순자에게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김치찌개 하나로 순자는 다시 일어섰다. 거리에서 노숙하던 날들, 청소일을 하며 견뎌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가게를 연지 3개월 만에 하루에 500그릇 한정 판매로 운영해야 할 정도가 됐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졌다. 순자는 쉼터에서 만난 노인 2명을 고용했다. 그들도 자신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 정도면 브랜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다. 청소부에서 가게 주인이 되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를 만들자니. 브랜드요? 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두부까지 직접 만들어 유통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레시피라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박 변호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순자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실이 되어갔다. 그는 나서서 법률적인 부분이며 공장 선정, 부지 확보 등 사업가들을 만나 조율해 주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도 순자의 권리를 지켜주었다. 딸이 외면한 자리를 이 젊은 변호사가 채워준 셈이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거리에서 추위에 떨던 날들,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움츠렸던 시간들, 그리고 딸의 냉담한 거절에 가슴이 찢어지던 그 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아요. 해봅시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김치 공장을 설립했고 김순자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가 탄생했다. 김순자의 찌개라는 간결한 이름 아래 그녀의 평생 경험이 담긴 맛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전국으로 배달되는 프랜차이즈, 마트에 진열된 브랜드의 김치, 슈퍼에서 판매되는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까지. 순자의 손맛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갔다. 김순자는 다시 일어났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견한 그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주방에 서서 국물 맛을 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겨울바람이 찬 공기를 밀어내며 거리를 휩쓸었다. 김순자는 목도리를 고쳐매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68배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녀가 이제는 74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노숙하던 시절,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던 그 공원의 벤치, 비바람을 피하려 주저앉았던 지하도 계단. 순자는 조용히 그 자리들을 바라봤다. 그때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순자푸드 본사 회의실에서 순자는 앞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사장님,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서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네모난 탁자 위에 놓인 문서들 사이로 그녀의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이라니. 아직도 어색하네요. 모두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박 변호사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손끝으로 그녀의 이름을 짚었다. 김순자, 순자푸드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공식 문서에 새겨져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그녀는 이 자리까지 왔다. 노숙자 신세에서 대기업의 수장으로, 버려진 노인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그런데 그날 순자는 잊고 싶었던 얼굴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했다. 사장님, 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딸 민지.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지는 사위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초췌한 얼굴, 불안한 눈빛이 그녀를 덮고 있었다. 사위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건물 안의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듯했다. 오직 딸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제 자식이라도 이렇게 낯설 수 있구나. 그녀는 이제야 어머니를 찾아왔다. 모든 걸 투자로 잃고 남편에게서 사기당하고서야. 이제야.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애까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제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단 세 마디만 내뱉었다. 돌아가라, 민지야. 딸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제발. 민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거라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에는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녹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울었고, 이미 충분히 아파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제 가거라. 딸을 내보내는 그 순간 순자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민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뒷모습이 문을 향해 사라지는 동안 순자의 눈에는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가던 모습, 법대 합격 소식을 들고 와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집 밖으로 내몰던 그 차가운 눈빛.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을 바쳐 키운 딸, 그 딸에게 버려졌던 자신. 그리고 이제는 순자가 그들을 외면할 차례였다. 이것이 복수는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딸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순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딸을 만난 후에도 그녀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김치찌개로 시작된 사업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순자푸드 글로벌 수출 확정, 김순자의 김치찌개 미국 시장 진출.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김순자의 김치찌개를 먹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녀의 정성과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맛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순자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공장을 방문하고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어느 날 순자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김치가 한 박스씩 포장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공장 안에 가득한 김치 향기는 그녀에게 평생의 위안이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사장님, 요즘 노숙자 지원 재단에서 일자리 요청이 많습니다. 혹시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한때 그들과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공원 벤치에서 떨며 밤을 보내던 날들,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더 채용합시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다.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들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 기회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이 직원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였다. 순자는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노숙하던 시절,
공허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거리의 벤치에서 자신처럼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녀는 쉼터를 후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버려졌지만 버리지 않는 삶, 상처받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법원 앞을 지나며 순자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새벽에 바닥을 닦던 그 빌딩이 눈앞에 서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장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건네준 작은 친절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치에 있었다. 김순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한평생 갈고 닦은 솜씨로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겨울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순자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김순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담긴 브랜드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증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